네, 이슈앤 토크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겹겹이 산중입니다. 악재로 얼룩진 코스피 1960선까지 아래로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브레이킹 걸릴 것인지, 그리고 그 수급적인 주체가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 귀환은 언제쯤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역대 최대 리콜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장이 오늘 주식시장에 영락 없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과연 미국의 여론에서는 좀 잠잠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완성차 쪽에 폭탄 투하가 되고 있는 매도 압박이라는 거. 과연 이 부분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매크로적인 경제지표가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용지표와 제조업 부분 관련돼서 호불호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동시효과 우리나라의 룰을 저버리지 않고 미국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북한의 공격적인 강수, 개성공단 위험성 도래 또한 미국발에 대한 강력한 강수를 두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임 멘토, 금일 시장 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정말 오늘 다이나믹했죠. 정말 네. 오전장이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정말 좀 어려웠던 장이었지만서도 쇼핑 찬스였던 그런 또 장이었는데, 일단 좀 그 기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풋을 사셨는지, 그리고 나서 기사를 던지셨는지, 네. 추측일 뿐입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잘못된 오보에 정말로 이렇게 주식시장 크게 흔들립니다. 단지 딱 1시간, 2시간 만에 흔들리니까 이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1.5%, 2%에서 갑자기 3%까지 후다닥 흘러내려버리니까 물량을 딱딱 던져주면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들이 거의 1,000원 가까이 매수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물량들 자체를 마이너스 3% 넘어서부터 기관들이 싹 흡수를 해주면서 갑자기 개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기관들이 오늘 5,000원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이런 흐름, 또 오늘 완벽하게 또 기관한테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다 뺏겨주면서 완패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현상 자체가 또 나아졌고, 외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외인들의 매도, 지금 외인이 3월 들어서 총 판 금액 자체가 계산해보니까 한 3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네요. 3월부터입니다. 네. 거의 한 달 동안 3조 이상의 물량을 지금 매도량을 던져줬는데, 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북 리스크로 인한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하는 거고, 외인들은 좀 어느 정도 대북 리스크, 제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쪽에서 대화를 좀 해준다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매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자, 북한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거의 이제 뭐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큰 걱정 없이 한번 시장 가파르게 또 상승해 주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또 시장의 발목을 또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소식까지 또 겹쳐지면서 그렇죠. 시장을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앵커님 저랑 내기 한번 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 내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 앵커님은 그래도 좀 안 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동결적으로 했습니다. 얘기했죠. 자, 제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은 네. 그때 병아리 복장을 한번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강수를 둔 거야, 오늘? 치매를 좀 두도록 하고,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또 오늘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수를 두도록 하고요.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걱정은 혹시라도 정부 쪽에서 아직 정책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고서 지금 일본까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부터에서는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북 리스크 자체도 이렇게 긴 적이 처음인데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금 이런 기회, 이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뭐 또다시 우리가 화요일 팀 이후로 내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위 던져졌으니까 한번 해보죠, 결국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김선우 멘토 쪽으로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모든 걸 보면 이제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일본발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탄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담당 PD가, 김 PD가
무슨 얘기를 김상민 PD인데요. 목요일 날은 만약 김선임 멘토가 지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입고 출연합니다. 생방송 90분 동안 아시겠죠? 좀 더 세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성님 멘토, 우리 닥터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과연 오늘 어떤 멈출까요? 저는 코스피를 보면서 굉장히 좀 치근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치근했다. 예, 코스피를 좀 의인화 한다면 굉장히 눈치를 보다가 뭔가 맞을까봐 눈치를 보다가 여지없이 오늘도 한 번 맞은 하루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네. 굉장히 치근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의 그 지표도 어제 약화가 지표가 잘 안 나와서 다우도 소폭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BOJ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이제 관망세를 유지를 하다가 장중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 오보 때문에 장중한 때 194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걸 보면은 금요일 날 장밋빛을 꿈꾸면서 힘차게 다시 2,000을 올라갔던 코스피가 뭐 STX나 뭐 BOJ 문제나 아니면 뭐 G2가 잘 안 나간다거나,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북한발 악재로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좀 주식 시장 증권 투자하시는 그 개인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좀 많이 본 거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조를 팔았어요. 네, 오래간만에 1조를 팔아서 1조가 나왔죠. 오랜만에 1조를 팔았는데 아마 한 1월 달 이후 한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을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수를 많이 내렸다는 게 오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 희망적인 거는 우선 내일이면은 삼성전자의 그 잠적 실적 발표치가 있죠. 네. 삼성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좀 삼성전자 말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닥터 안성준 멘토. 이게 우리 스튜디오가 이 주식승천 팀이 네. 기가 센가 봐, 이 스튜디오가. 안성준 멘토도 지금 보니까 오늘 장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싹 다 풀어져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장 봤을 때 좀 치근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장이 치근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쇼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일시적으로 좀 많이 내렸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발표가 네네.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네. 우선 그거를 조금 확인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서 치근하긴 했었지만 저점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은 조금 더 늦춰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멘토의 강수 아닌 강수, MC한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출연하신 우리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치근했었지만 이 부분에 지금 공격적인 저점 매수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함부로 지금 투매적인 양상이 했던 것은 좀 너무나 좀 안쓰러운 양상이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겹죠. 북한 리스크. 북한이 과연 진짜로 우리나라 풋옵션에다가 풀베팅을 했을까요? 그게 진짜 궁금해 죽겠는데요. 아니 외국인들은 풀베팅 했을까요? 사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북한 리스크 자체는 핑계거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 전략 속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오늘 공격 매수를 좀 잡았었는데요. 개성공단 철수라는 오보 때문에 장중에 한때 1938포인트 정확하게 찍고 바로 추가적인 반등 쪽으로 이제 낙폭을 좀 일부 축소했는데요. 북한 리스크 지금 모양새 봐서는 장기화가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 조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김선임 멘토, 장기화 될까요? 좀 이미 장기화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그렇죠. 오래됐어요. 이렇게 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전부 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또 동해 쪽으로 또 포진을 시켜주면서 또 미국 쪽에서 방어책을 또 마련한 흐름이 보여줬고 또 그렇죠. 이 흐름이 나아졌기 때문에 미국 쪽에다 이렇게 또 강하게 도발을 한 적은 또 없었거든요. 네. 지금 괌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정도
의 수준을 갖고 있는 미사일들이 지금 동해점이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또 이젠 어떤 카드를 내보일까? 정말로 미사일을 한 방 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컨대 한번 동해 쪽에다가 중장거리 미사일 한번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또 미국 쪽에서 또 다른 대응책으로 뭔가를 또 한번 구사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월 중순경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쪽으로 가주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돌아와 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한번 이제 회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북한이 지금 도발할 상황이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북한이 이렇게 지금 도발을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중국 쪽에 요청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광객 자국으로 조금 맞아요.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북한이 그걸 중국인들을 민질로 삼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을까요? 북한보다 몇십 배나 많겠죠. 몇백 배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훨씬 많고, 이걸 좀 생각해 본다면은 북한이 정말로 도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미사일을 왜 연평도에 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외인들이 없는 그곳에 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최악의 경우가 연평도 사태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시장이 오늘처럼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는 정말로 대박 쇼핑 기회입니다. 정말 이런 기회, 속된 말로 대출도 끌어쓰고 싶을 정도로 매수 기회가 왔던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시장은 약간의 악재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우상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제 장기화 자체는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 즉 중순 이후에 중하순 부분의 마무리 단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럼 김선우 멘토, 그때까지 올스톱 해야 됩니까, 투자를? 아니면 보유한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거나, 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더 공격 앞으로 해도 되는 건지. 자, 지금 시장이 또 열려 있는 게 바로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게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편입을 또 해야 되는가, 대부분 리스크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던 관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 종목들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60포인트까지는 저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특히 IT 관련주들이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 IT주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관련주들만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조금 낙폭에 관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매수를 꼭 하시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업종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최근에 조금 곡물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음식료 업종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음식료 업종이 또 방어적인 성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 오리온 같은 거나 농심이나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상승해줬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우상향하는 패턴 이어가면서 시장을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주요 뉴스에서 한국이 터키 간의 원전 수주가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원자력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시장에 공포를 또 만들 것 같다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했고요. 안성준 멘토, 북한 리스크는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과연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더욱 더 강력해질까요? 저는 조금 더욱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잊을만 하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북한이 그런 도발적인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지수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그런 위협과 협박, 그리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서 지수가 계속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포탄을 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도발을 하거나 연평도 무슨 천안함을 공격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최저점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거는 꼭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그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그 금리 인하까지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좀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자막으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지금 최근 4개월 만에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오늘 이 이슈를 지금 가장 많이 기다렸거든요. 4개월 내 최고치로 주간 실업 수당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출발 부분에서는 악재 영향을 우리나라 또다시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있는데 뺨 한 대 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 두 분 다 이제 지정학적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총을 맞고 총알을 맞아 죽느나 차라리 주식 투자하자 죽느나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 공포 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 뜨겁게 좀 달궜던 것 같아요. 엔저 현상 부분의 피해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MS 마켓 슈어 자체의 증가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었던 우리 전차부대에서 차부대죠.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사상 최고의 대규모의 리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또다시 한번 시장의 방어를 잘 하다가 기관발 같이 날아오면서 급락 여파의 시장의 분위기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 김선임 멘토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국내 시장까지 해서 한 190만 대 정도 리콜 사태가 좀 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현대차 5% 빠졌고요. 기아차 3.27% 빠졌고 부품주 쪽은 좀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역시나 같이 묶여갔습니다. 현대모비스 3% 정도 빠졌네요. 3% 빠졌고요. 네. 여타 다른 종목들은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브레이크 등 스위치 불량으로 인한 부분이 체크가 되면서 그게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생산됐던 자동차들이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서 조금 리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리콜 비용에서 충당금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여타 다른 나라로 이제 퍼져가는 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유럽 쪽에 판매했던 같은 자동차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주면서 제2의 제3의 리콜 사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토요타가 800만 대 정도 리콜 사태가 있었죠. 그 영향으로 주가가 완전히 진짜 폭삭 주저앉았었는데 네. 현대차도 최악의 경우는 그 정도 아니겠지만서도 추가적으로 저는 좀 하락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 20만 원 깨질 때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나와줬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아래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지금 잘 판매되고 있는데 현대랑 기아차는 그렇진 않거든요. 예상보다 그렇게 잘 팔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네.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하시는 데는 약간 좀 브레이크 제동 걸으시고 좀 상황 보시고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화 전략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현금화 하시는 게 맞고요.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매수하시기는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김선임 멘토가 완성차 현대기아차 그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매수 포지션 잡지 말자.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히려 현금화 전략으로 다른 업종으로 좀 바꾸자라고 했는데 아까 들으셨죠? 업종 중에 하나 얘기했던 게 음식료 업종 얘기했다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준 멘토, 과연 이게 단기 악재로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방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을까요? 완성 자체가. 리콜의 규모가 현대차는 한 700억 그리고 기아차는 한 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지난번에 벨로스터 관련돼서 리콜한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만 악재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락을 계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네. 연비 문제 때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방금 전에 MC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지금 신규 진입을 해도 되냐 안 네. 되냐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도 악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신규 진입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틀 때 그때
다시 현대차를 진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지금 공통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쪽에서는 단기 악재는 불가피하고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 없다. 신규 매수 자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현금화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안성준 멘토,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동반해서 하락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근데 네. 그 피해를 같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부품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완성차 그 주가 좀 떨어질 때도 부품주는 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품주가 왜 재미를 많이 봤냐면은 우선 부품주는 자동차 완성차 주보다 완성차 종목보다 엔저의 피해를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받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조금 많이 그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완성차 종목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네네.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 우리 안성준 멘토가 가장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동국실업입니다. 아, 동국실업이요? 예, 네. 동국실업. 그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대시보드나 그거를 칵핏 그러니까 앞에 대시보드 있는데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주지 네네. 않습니까? 아니면 옆에 콘솔이나 네. 아니면 글러브 박스나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사출 기업인데요. 네. 지금 이 기업의 특징적인 면이 지금 울산, 경주, 평택, 아산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울산과 중국 공장이 3월 중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대 기아차나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지금 그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공장을 더 준공을 하고 캐파를 늘리는 거잖아요. 캐파를 늘리는 것 자체는 우선 자기 자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동국실업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동차 부품주의 탑픽을 우리 안성준 멘토는 동국실업을 언급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선임 멘토, 자동차 부품 중에 탑픽. 저는 그냥 대장주 모비스로 하겠습니다. 아, 현대모비스요? 네, 그래요? 만약 결정한다면 모비스가 맞는 것 같고요. 모비스 그 추세 이탈을 크게 안 하는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꾸준하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면서 주가 계속 그래도 횡보하고 있지만 오늘의 이런 하락 추세 굉장히 조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지 않나 판단은 듭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현대모비스 역시 기관들이 꾸준하게 투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내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지없이 다른 기타 보험이나 금융투자 마찬가지,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현대차는 저는 오히려 좀 외국인 매도가 워낙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좀 들어요. 현대차도 수급은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품주 중에서는 현대 모비스 쪽으로 현대 자동차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좀 참고하시고 부품주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현대 모비스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분들이 자동차 부품주가 완성차보다 매력적이라는 거 포인트를 조금 하나를 놓쳐서 멘트를 오늘 잡아주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드롭가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다른 쪽에서 해외 쪽에서 시장 마켓슈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대안주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과연 현대모비스가 승자가 될 것이니 동국실업이 승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들 주가 추이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